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공시가격 인상, 주요 아파트 얼마나 올랐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3월 16일부터 공시가격 열람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부터 아마 각각의 공시가격 다 확인해 보셨을 건데 놀라신 분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14년 만에 최대 상승인데, 자, 그동안의 집값 상승을 주도했던 주요 아파트 단지 말고요. 그냥 나는 투자 목적 아니라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주택 마련을 했는데 이번에 공시가격 보니까 너무 많이 올랐네? 이런 단지들이 많이 생겼을 겁니다. 자, 오늘 재미있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보유세 급증 2주택자 미안하지만 세입자에게 전가해야겠다, 이런 보도인데요.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님이 작성한 거예요. 기사 내용 일부를 보면은요, 동탄 등 아파트 여러 채를 가진 다주택자는 보유세 부담은 결국 월세로 메워야 할 것 같다며 세입자한테는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털어놨습니다. 나는 세입자한테 부담 안 주고 싶은데 정부에서 이렇게 보유세를 올려버리니까 그건 세입자가 부담해야겠지 않냐, 이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님의 바람대로 이것이 가능하려면요, 먼저 미국처럼 월세 방식의 임대 시장이 형성되어야 됩니다. 미국은 정말 높은 보유세를 물리고 있고 그 보유세가 상당 부분 세입자한테 전가가 되고 있는 건 맞아요. 자, 그런데 대한민국은 월세 방식의 임대 시장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또한 모든 주택의 일률적인 보유세가 부담이 되어야 모든 집주인들의 올라간 보유세만큼 부담을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대한민국은요, 월세 방식의 임대 시장이 아니에요. 전세 시장 비중이 70%를 차지합니다. 자, 그리고 이 집을 사는 사람이 임대 소득을 얻기보다는 자산 가격 상승을 기대하고 결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의 비용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임대 소득 부분에서 그것을 더 얻으려고 하질 않아요. 또한 이 전세 가격, 전체 시장 비중의 70%를 차지하는 전세 가격은요, 공급과 부동산 매매 가격 전망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게다가 대한민국은요, 주택수나 임대사업자 여부에 따라서 보유세가 달리 적용돼요. 야, 내 보유세 올리니까 나만 올려버리겠다, 그게 시장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거죠. 자, 경제신문들은요, 주로 부동산 투기 억제책에 대해서 서민들한테 피해가 갈 것처럼 기사를 만드는데, 자, 이런 것도 그런 유형이 하나가 아닌가,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담이 길었습니다. 어느 지역이 많이 올랐나 볼게요.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지역 중심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 지역이 23.96%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이 올랐고, 세종시는 70%까지 올라갔죠. 작년에 세종시가 워낙 뜨거웠습니다. 자, 서울 지역은요, 오히려 강남이나 서초 지역은 그렇게 높게 상승을 못했고요. 도봉, 노원, 성북구, 동대문구, 성동구 중심으로 25% 초과 상승을 하면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이 포함이 됐습니다. 서울시 전체적으로 19.91% 올라간 모습이 나타났어요. 자, 이번 공시가격 인상은 언제 시세 기준으로 산출이 됐을까요? 자, 조사 기간이 있습니다. 2020년 9월 2일부터 2021년 1월 25일까지 세대별 특성 및 가격 조사에 들어갔어요. 한국부동산원, 한국감정원에서 집계를 했습니다. 주로 2020년 4분기 시세를 반영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 시세 한 3개월 정도 지난 현재 시세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당시에 주택시장에 어떤 흐름이 나타나는지 잘 아시죠? 작년 3분기, 4분기부터 전세 가격이 급등하면서 사람들이 내 집 마련에 대거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710 부동산 대책에는 강력한 투기 억제책에도 불구하고 전세 가격 급등에 사람들이 중저가 주택 중심으로 매수세가 많이 유입됐고, 그에 따라서 중저가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주요 아파트 공시가격 변화를 한번 살펴볼게요. 저희가 매주 시세 분석하는 단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잠실주공 5단지 얼마가 나왔을까요? 16억 5천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전년도 14억 5천8백만원보다는 13.8% 올라간 거예요. 야, 이런 재건축 아파트가 많이 안 오르면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2019년 대비 강남 재건축 아파트가 그렇게 많이 오르진 못했습니다. 21억 3천에서 23억으로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그 비율만큼 올라갔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현재 시세 대비는 68.7%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음마아파트도 살펴볼게요. 음마아파트 전용 76제곱미터 15억 2천만원으로 등록됐습니다. 전년도에 13억 6천만원보다 11.4% 올랐어요. 11%밖에 안 올랐다고? 실제 시세가 10% 이상 오르지를 못했습니다. 잠실종 5단지하고 음마아파트가 좀 차이가 있었죠. 작년에 재건축 아파트 가격 상승을 주도한 거는요, 조합 설립 인가가 끝났거나 조합 설립 인가 가능성이 상반기에 있는 아파트 단지 중심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왜? 조합은 실거주
의무 면제받는 재건축 중심으로 많이 올라갔다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음마아파트는 현재 21억 9천인 시세인데 시세 대비 한 69.4%가 반영이 됐습니다. 자, 잠시 리센츠도 살펴보겠습니다. 리센츠 16억 6,400만원까지 올라갔어요. 자, 14억 4,700만원보다 15% 인상이 됐습니다. 자, 서초구나 잠실이나 강남 지역이요, 작년에 오르긴 올랐는데 다른 지역 상승률을 못 따라갔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일 꼭대기 상간이 많이 오르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 위험 신호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주요 아파트 가격 상승을 주도하는 선도 아파트들은요, 상승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공시가격 인상도 상대적으로 덜 오른 것처럼 보입니다. 리센츠는 현재 시세 대비 68% 공시가격이 반영이 됐습니다. 자, 잠실 파크리오 아파트 볼게요. 잠실 파크리오 아파트는 14억 8,800만원 올라갔습니다. 전년도 12억에 비해서 크게 올라갔죠. 24%가 올라갔습니다. 얘 왜 많이 올라갔는지 아시죠? 작년 6.17 부동산 대책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아파트 단지들이 토지거래 허가구를 묶이니까 갭투자 유입이 안 돼요. 그래서 그 갭투자 수요가 잠실 파크리오로 유입되면서 더 높은 가격 상승세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시세 상승 반영 플러스 공시가격 현실화분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시세 대비 68%가 반영이 됐습니다. 자, 왜 시세 대비 70% 넘어야 되는데 70%가 안 되냐? 한국감정원에서는 한 1, 2년 정도 더 지나야 이 시세 반영률이 높아질 거다 이렇게 답변을 한 부분입니다. 자, 방이동 코롱 아파트 살펴볼게요. 작년에 정말로 많이 올랐던 단지죠. 여기 6억 7,500만원에서 9억 4,200만원으로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종부세 대상 아파트가 됐습니다. 무려 39%가 올랐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10억 9천만원 아파트가 15억까지 올라가니까 그 상승분이 반영이 됐어요. 저는 여전히 시세 대비 반영률은 적다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이 방이동 코롱 아파트가 이렇게 높게 올라갔던 거는 1월, 2월, 3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 공시가격 또 방이동 코롱 아파트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예상보다 높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고작 10에서 20%밖에 안 올랐네. 자, 재건축 아파트 수요가 그렇게 쏠리는데 공시가격 이만큼 올려서 보유세 부담 되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은요, 중저가 아파트 상승세가 많았습니다. 비규제 지역으로 투자 수요가 확산되면서 전국적으로 신축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갔던 부분이고요. 서울 지역은 실수요자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아무래도 작은 부담이 적은 9억 이하 아파트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서 아무래도 이제 수도권 전역으로 6억 이하 아파트가 시가 마르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그 상승률이 아무래도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지역의 공시가격 변화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중저가 아파트 어느 정도 올랐나 한번 볼게요. 자, 먼저 북한산 아이파크입니다. 6억 3,800만원에서 8억 8,700만원으로 간신히 종부세 과세 기준을 면했네요. 39.3%가 올랐습니다. 등촌 10단지 주공아파트, 초소형 아파트 단지인데 2억 5천만원 하던 게 3억 4천만원으로 36.4% 올랐고요. 노원구 청구 아파트는요, 5억 8,500만원에서 8억으로 올라갔습니다. 37% 급등했다는 부분이죠. 자, 전국적으로 신축 아파트 공시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자,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이 9억이 넘으면은요, 공시가격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되거든요. 이번에 크게 올라갔다 합니다. 무려 52만 3천호의 종부세 아파트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70% 증가한 수치랍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수도권 지역의 웬만한 아파트 9억 이하 찾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될 정도로 주택가격이 급등했고 공시가격이 이를 반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시가격 급등은요, 오히려 초고가 아파트보다는 중저가 아파트에서 급매물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중저가 아파트 여러 채 보유한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설마 이렇게 주택가격이 오를까 싶어가지고 대비 못하신 분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오히려 강남주택 보유하신 분들은 뭐 임대사업자를 등록한다든가 또는 증여를 한다든가의 수단으로 이미 절세 방안을 마련해 놓은 상황인데 갑자기 중저가 아파트 가격 급등으로 종부세 대상자가 된 사람들은 급매물을 내놓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사 대책의 공시가격 급등으로 최근에 전국적으로 아파트 매물이 늘 쌓인다. 오늘 언론 보도 보셨을 겁니다. 공시가격 하루 만에 17개 시도에서 매물이 일제히 증가했다는 부분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게 보유세 이슈로 인한 가격 하락 부분은요, 4월까지 이벤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이에요. 이 6월 1일이 지나면은 내년 6월 1일 팔 때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급매를 내놓되 굳이 급한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부분이에요. 종부세가 500에서 1000만 원 정도 부담 증가한다고 실제적으로 나는 금매로 몇 천만 원 낮춰서 파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자, 이번에 양도세 개편 부분도 같이 있다 보니까 제가 볼 땐 그래도 좀 금매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쇼킹 부동산 마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